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해 통일부가 변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홍보원 신청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안 장관은 현판 제막식에서 국방홍보원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공정하고 올바르게 국방 안보 소식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육군 5사단이 경기도 연천군 다락대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16문의 궤도 장비와 150여 명의 병력이 투입돼 100여 발의 고폭탄을 사격하며 화력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통일 외교 분야 업무 보고에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빈 방중 추진과 함께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고 최근 남북 관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남북 간 적대를 완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변화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도로를 끊는 상황까지 왔다며 강대강 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며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 구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상외교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 장관은 또 내년 이른 시기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이어가면서 한중일 협력도 함께 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업무 보고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실용 외교를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세부 중점 과제를 제시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언론 브리핑에 나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쇄신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령, 제도, 교육을 정비하고 특별수사본부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개혁의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어서 제시한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 먼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등 군 제도를 개선하고 군 정보기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 능력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또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론 운용 전담 부대를 운용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을 만든다는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군 구조, 군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 의지도 밝혔습니다. 병력 절감형 군대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계획도 구체화합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반환 공여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구, 광주, 수원 군 공항별 이전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관급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우리 군 수권 사업에도 열을 올립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의 역사적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FOC 검증을 완성함으로써
전작권 회복을 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 장관은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신뢰받는 국방정책과 첨단 강군 실현을 위해 군과 전문가가 소통하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18일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서로 손을 들며 의견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경청하고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인력과 6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해 국가와 국민의 존망을 책임지는 거대 조직인 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안 장관은 19일도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소통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방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관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 장관은 100여 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한 위원회의 기여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찬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국가 발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데서 저는 무한한 뿌듯함과 자긍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2.3 내란을 되짚어보고 우리 민족이 응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크기를 여러분의 머리에서 또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발에서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군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힘을 갖춰 나가는데 다양한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변화된 전쟁 양상과 안보 환경을 고려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불법, 비상경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자문위원들은 국방부와 서면,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시 자문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별로 연간 자문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자문 실적 점검 회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가 예비전력 종합발전계획을 담은 예비전력 정책서를 발간했습니다. 예비전력 정책서는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됐습니다. 정책서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 계획이 담겼으며 관련 내용은 합참과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예비전력의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목표로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상비 예비군 발전, 실전 예비군 훈련체계 확립, 훈련 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홍보원 신청사를 찾았습니다. 현판 제막에 이어 라디오와 신문, TV 등 각 매체 제작 공간을 둘러보며 국방 소통 강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홍보원 신청사를 찾아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방문록을 작성하며 국방홍보원이 국방안보 소식을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편부당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글을 쓰면은 일필휘지 붓을 잡으면 일사천리로 글이 잘 써진다. 안 장관은 홍보원의 2025년도 업무 성과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국방일보와 KFN 라디오, KFN TV 등 각 매체 제작 현장을 차례로 찾아 제작 설비를 둘러보고 직원들도 격려했습니다. 끝으로 안 장관은 국방홍보원 구성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군대, 그 진심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육군 5사단 명문 포병대대가 혹한 속에서 화력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K9 자주포 12문과 K1 군안전차 등 16문의 궤도 장비와 15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부대는 경기도 연천군 다락대 사격장에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고폭탄 100발을 사격하며 사격 준비부터 실제 사격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UAV와 수색부대 등 다양한 감시 자산을 함께 운용해 표적을 찾고 사격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화력 운용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병무청이 병역 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4명, 병역 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187명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 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며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됩니다. 전역 후 지원 대책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논평이 다양한 방안들을 짚어봅니다. 모든 장병은 전역 후에 진로를 고민하게 됩니다. 장교와 장성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원정책 발전 방안을 찾았습니다. KFN 보도입니다. 특히 우수 인력을 확보해 국가 안보 강화와 사회 인재 활용으로 이어지는 우수 인력 획득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복무와 전역, 사회 진출을 연계하는 통합형 인력 순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인사 관리 체계에 포함해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군 경력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군 직무 능력 증명서가 스펙이 되지 못하더라도 스킬은 될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역 장병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살려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가용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안입니다. 전역 장병에게 야전부대 임무 수행을 맡기는 방안도 개진됐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 인력 획득 위기를 해소하려는 의도입니다. 지자체가 고용해 재난 발생 시 민관군 협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복지와 보급수송복지 등 물류 분야, 그리고 위탁급식 등 복지 분야와 교육 부문에도 민간 자원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어 전역 장병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처럼 군 출신 민간 자원을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참고할 만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부, 노동부, 보훈부가 공동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영국은 국방부가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찾습니다. 두 나라는 주거와 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종합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독일은 군 복무 중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전역 후 장학금과 지원금을 주어 재취업을 돕습니다. 일본은 방위성과 지자체가 지역 기반형으로 지원 모델을 개발해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강한 군, 신뢰받는 군으로 더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인력 부족과 전역 후 재취업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건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병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KFN 주한 논평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무기 체계의 성능을 좌우할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국방 반도체입니다. 현재 국방 반도체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방 반도체를 국내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 반도체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혁재 교수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의 성능이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국방 반도체는 무기에 사용되는 그런 반도체들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은 레이더 같은 게 발전해서 미리 이제 발견하는 게 필요하고 폭발물을 터뜨린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지점에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반도체 성능에 이제 좌우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무기들 간에 이제 서로 연결돼 가지고 통신하면서 무기들이 동작하기 때문에 통신용 반도체들도 필요하고 또 AI 시대가 되면은 여러 대의 드론들이 이제 같이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안에 AI 그 반도체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만이 그런 이제 작전 같은 걸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반도체의 성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일반 반도체랑 국방용 반도체가 좀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상용 반도체는 목적이 성능이 좋고 또 가격이 이제 굉장히 저렴해야 되고 국방 반도체는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이게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온도 같은 경우도 상용 반도체는 대략 한 0도에서 한 70도, 80도 그 사이에 동작하면 되는데 국방 반도체는 영하 50도에서 영상 125도, 우주에 있는 반도체들은 150도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동작해야 되고요. 또 뭐 수명 같은 경우도 보통 상용 반도체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쓰고 또 바꾸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국방 반도체는 무기로 한번 들어가면은 10년, 20년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도 훨씬 길어야 되고 요즘 이제 전자전, 전파로 뭐 공격도 받고 이러거든요. 공격 받았을 때도 오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내성, 보안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전체 큰 무기를 만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은 반도체 공급망 이런 게 이제 단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A사 레이더 같은 게 이제 해외에서 안 주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했잖아요. 반도체를 생산해야만이 무기 개발을 이제 자립화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에 그 백도어라 그래가지고 회로를 심어 놓은 회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읽었고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거기에 저장되었고 다 읽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백도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완제품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어야지 백도어 같은 걸 없앨 수가 있어서 우리 이제 국산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앞으로는 다시 이 국방 반도체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산 반도체를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로드맵을 세우고 관리해 나가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위산업체하고 반도체 만드는 기업하고 수직적인 협력 체계가 좀 잘 구축되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반도체를 일정 부분 이상은 이제 뭐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새로운 무기 체계에 필요한 이제 새로운 반도체들은 국내에서 개발해서 사용한다. 해외에서도 그런 반도체는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국내 반도체하고 해외 반도체가 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 비슷하니까 국내 반도체를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가 정말로 가장 그 중요한 기능들을 다 반도체가 이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거를 항상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가 하나 있으면은 이 보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국산화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보드 안에 보면 이제 외산 반도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100% 국산화는 제품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하나하나가 다 이제 국산화가 돼야지 사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산 100%가 이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왔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그러면은 반도체부터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더 높은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20대대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사격장에서 동계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 260여 명과 K1A2 전차, K21 보병전투 장갑차 등 궤도 차량 40여 대가 투입돼 부대의 전투 능력과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육군 5군단이 지난 18일 사령부 전투참모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건물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장병들은 화재 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 교관들이 19일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공군 18전투비행단 장병들도 지난 15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부대 인근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정,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쌀과 연탄 등을 전달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종일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중반까지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며 경기 지역은 15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안 산악으로는 강풍이 예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원주는 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대구는 16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 오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